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가 원인인 걸로 추정됩니다. 실화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준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 실화,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 불씨, 울산 울주 산불은 용접 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감식과 수사 등을 거쳐 화재 원인이 확인되고 실화자가 특정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실화자들은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자체나 산림당국이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축구장 72개가 넘는 크기의 산림을 태운 강원 삼척 산불의 원인은 주택 나무 보일러에서 날아온 불씨였습니다. 집주인은 벌금형을 받은 건 물론 산림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진화 비용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에게도 국유림 피해배상금 8천만 원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들이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은 과실로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산불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연쇄적으로 확산한 만큼 법원이 인과관계나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북 북부를 휩쓸고 있는 화마의 기세가 드디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역대 최대 산불 피해 면적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확산하던 산불의 기세가 마침내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 진화율이 껑충 높아지면서 울산 울주 온양에서 완진 선언이 나온 데 이어 경남 산청과 하동도 산불 발생 꼬박 일주일 만에 주불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불길이 시내로 향하면서 발을 굴렀던 안동의 진화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마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사상자가 또 늘었는데 경북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 역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의 2배를 넘어섰고 건물과 문화재 수천 곳이 불타면서 수천 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껍질이 나온데 요리 이분들 여덟 나와버렸어. 아무도 못 가지고 나오고 집은 옷을 다 늘어져쁘고 그 밑에 창고 2대 있는 두 통 다 늘어져쁘고 그러면 아무도 없지 몇몇 보이는 나오지. 중대본은 고기동 본부장이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이재민 구호 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주택 신축과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산불을 피해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잿더미로 변한 터전을 황망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듬직하게 지켜주던 고목은 불에 타 허리가 잘렸고 땅에서 다시 삶을 일구겠다는 꿈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고목이 처량히 서 있습니다. 잘려나간 나뭇가지만 여기저기 뒹굽니다. 푸른잎 가득 마을을 지키고 섰던 웅장한 옛 모습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천년 가까이 마을 사람들의 웃음을 맞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느티나무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보입니다. 마을의 상징이 여름 되면 그늘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순식간에 한순간 없어졌어요. 흰색 펜션 건물 여러 동이 한 채도 빠짐없이 까맣게 탔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곳에 정막만 내려앉았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계단과 건물 뼈대만 앙상합니다. 봄맞이 새 단장이 한창이었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 예약을 받아놨던 것도 있고 새 시즌이니까 리모델링도 싹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2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막막합니다.
주택 대부분이 무너지거나 아예 녹아내렸습니다. 봄꽃 사이사이 밭을 갈고 있어야 할 농기구도 모두 화마가 핥히고 갔습니다. 밭고랑 내고 씨 뿌리며 시끌시끌했을 마을은 이제 성한 곳 하나 없습니다. 마을이 다 불타고 있다고, 우리 집도 다 불타고 내려앉고, 외출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희는 강아지들도 다 집에 있었는데 갔다 와서 보자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어디부터 복구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한숨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무섭게 확산해 너무나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원래 건조한 봄에 산불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데요. 기후변화 탓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은 보통 3월에서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체 산불의 55%가 집중됐습니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지역에 따라 강풍이 부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강원과 경북 영동 지방에서 부는 양간 지풍도 봄철에 주로 발생해 산불 확산을 키우는 탓에 역대 대형 산불들도 3, 4월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고 아카시아 꽃이 피면 산불도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면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 5월 이후에는 산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통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이후에도 산불 발생이 잦고 심지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산불 발생 일수도 2000년도에는 136일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61일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산불의 특성을 제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화고요. 전국화 경향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연중화, 장마 오기 전까지 산불의 위험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국제적 재난으로 여겨지는 초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는 체계와 진화 작업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밖에도 침엽수림 비율이 높고 숲길이 부족한 것도 빠른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이번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빠르게 번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산림의 많은 부분을 소나무가 차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숲 가꾸기 정책을 이어오면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 등 침엽수를 우선시해왔는데 물을 충분히 머금은 화렵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오래 타 산불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진이 기름덩어리인데 그 주성분이 테라핀이라고 하는 휘발성 물질입니다. 실제로 피해가 가장 컸던 안동과 의성의 침엽수림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화렵수를 섞어 심어 불이 번지는 속도를 줄이고 나무가 빽빽한 곳은 일부를 베어내 빈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불 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진화 인력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숲길, 임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도가 없으면 헬기로 진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 작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임도가 있을 경우 산불 진화 작업 효율이 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 소유의 산에 임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관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재산주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이제 산주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규모 산불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의 구성과
관련 규정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단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불 진화에는 큰 힘이 됐습니다. 다만 북서풍의 영향으로 영남 지역의 건조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절함 속 산불 지역에 뿌려진 귀한 단비. 어제도 경북 동해안과 내륙 일부에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양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산을 적시고 습도를 높여줬기 때문입니다. 비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며 산불 확산을 부추겼던 최악의 삼박자 중 고온도 해소됐습니다. 영남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그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졌고 연일 20에서 25도를 웃돌던 낮 기온도 어제는 15도를 밑돌았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대기 상층에 머물고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산불 진화에 불리했던 날씨는 조금 나아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관건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일명 팬 현상이 나타나 영남 지역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불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불씨가 살아나거나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영남 지역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확산 우려나 또한 내부에 좀 잔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불 정리를 좀 꼼꼼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말에 산불 발생이 잦고 영남의 건조함이 지속되는 만큼 잔불 정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 곳곳을 휩쓸었던 산불이 대부분 꺼진 가운데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의 진화율은 현재 96%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안동에서 산불이 재발화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지역 CCTV와 함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먼저 산불 피해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산림청은 어제 저녁 8시 기준으로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 진화율을 96%로 집계했습니다. 하동 지역은 현재 완진이 됐고 산청 지역엔 지리산 일부에 여전히 산불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산림당국은 특히 해당 지역이 경사가 가파르고 인적이 드물어서 진화 인력 접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요. 저녁 8시 기준으로 사상자는 사망자 28명을 포함해 모두 67명인데요. 경북 지역에서 중상자가 1명, 경남 지역에서 경상자가 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임시 주거시설에 있던 이재민은 4,900여 명으로 나타났고 건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시설은 모두 4,700여 곳이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오전보다 소폭 늘어난 48,210헥타르로 축구장 6만 7천여 개 크기입니다. 네, 경북 지역의 산불은 주부를 모두 잡았지만 불씨가 다시 살아난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아리인데요. 보시는 CCTV는 중앙고속도로 근처로 연기가 현재 자욱하게 발생하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새벽 5시로 매우 캄캄한 밤이지만 이 산불로 능선 뒤가 매우 밝아진 모습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늘로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이곳 지역 CCTV로 실시간 확인 중인데 시간이 갈수록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곳 지역으로 소방 차량들도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불씨가 이곳 지역에서 되살아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났던 지역에서 재발화한 것인 만큼 야간 시간대지만 소방당국과 함께 지상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이 산불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을 곧 소환 예정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50대 남성으로 산불을 처음 낸 혐의로 조만간 경찰이 소환할 방침입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서 성묘를 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에 난 의성 산불은 이후 경북 안동과 영덕, 영양과 청송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애초 해당 남성은 의성군 특별사법경찰 차원에서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는 경북경찰청이 기록을 이첩받아 형사기동대 전담으로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성뿐만 아니라 경북에 있는 다른 지역 문화재 등 피해 상황을 반영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정치인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면서 법관들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법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전문 경호 인력과 경호 차량이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지귀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지속적인 신변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도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담당 판사실을 노린 폭동이 벌어졌고 경찰 수사와 함께 신변 보호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넘어 개인 집 주소까지 알려졌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정 재판관의 자택을 찾아가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에도 극성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넘어 테러나 살해 위협이 속출하는 등 사법 침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에서 돌아온 이후 대형 산불 사태와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측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선 당분간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우선 과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을 어떻게든 서둘러 끄는 겁니다.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독려하는 한편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재민 구호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통상 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기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는데 모든 네트워킹을 동원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국내 4대 총수들도 조만간 만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러는 사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뒷순위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다시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산불 대응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나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선 당분간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과 경영계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처리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주무부처에서 상세 내용을 보고받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의 대야 전략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조기 대선 시 사법 리스크 집중 공략이란 전략이 다소 힘을 잃었던 관측 속에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뒤 여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한 목소리로 사법부를 질타했습니다. 10명이 있는 사진에서 4명만 확대한 건 조작이라는 재판부 논리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크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당 차원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애초 여당은 이 대표 2심 유죄 판결로 중도층 내 반 이재명 정서 확산과 함께 후보 교체론 등으로 인한 야권 내부 균열을 기대해왔습니다. 선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2심 유죄라는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남은 재판들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 불씨를 이어가려는 모습이지만 헌재 선고 뒤 60일 이내란 시간표를 고려하면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대표가 전과 사법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떼진 것이 아닙니다. 사법 리스크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 기각, 각하 등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힘을 받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개헌 카드를 언급한 만큼 직무 복귀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 추진으로 시간을 벌고 비명계 호응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실제 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고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길이라며 탄핵 불가론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질지 여전히 미지수란 의구심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사법부 판결이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외부 변수에만 의존하기보단 적극적 자각 노력을 통해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변수도 생겼습니다. 조기 대선의 전제 조건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길이 막힐 수도 있었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른바 별의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쓰시던 말 중에 별의 순간이라고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그 전에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될 거란 전망이 현재 당내에선 우세한 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 변수입니다.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탄핵 인용 의견이 5명에 불과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으로 추정되는 헌법재판관들만 콕 집어 비판하자거나 의원 전원이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철야 농성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가 기본 입장입니다.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 역시 점점 커지는 기류입니다. 4월 18일이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되돌아가는 만큼
그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추정으로 거론된 이른바 5대3 고착 구조도 깨트릴 수 있을 거란 기대인데 다만 이를 위해 또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부담입니다. 헌재 탄핵 사건을 추가로 보내는 게 윤 대통령 선고에 실익이 없을 거란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이게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인 사건을 보내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 잦은 탄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표결 절차는 영남권 대형 산불 영향으로 잠시 늦춰진 상황.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내 지도부 의지가 강해서 중도층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한 이후 토호제 대상이 아닌 주변 지역의 집값이 뛰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됐는데요. 마포와 강동구 등 주변 지역의 경우 호가는 올랐지만 관망세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주일 새 최대 1억 원까지 호가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수요도 잠잠합니다. 지금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매물 자체도 없고요. 해제했을 당시에는 갭 투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문의 자체가 없어요.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인데 매수 문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도자들마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액을 띄우자니 불안하고 낮추고 싶지는 않고 그런 심리요. 그냥 묻어서 좀 이게 관망하는 듯한 느낌? 매도자들은요. 강동구에서도 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오르거나 다시 묶어서 오르거나 그런 거에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요소에 따라 시차를 두고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공급의 이슈가 좀 자극이 되면 좀 더 이제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정부는 마포, 강동 등 주변 지역 집값이 들썩이면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 서울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식품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달걀 가격도 최근 한 달 사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조류 독감 유행으로 달걀 가격이 치솟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달걀 수출을 요청했는데 실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채소와 과일, 생선에 이어 이제는 달걀값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지 도매가 기준으로 계란 30개 한 판의 가격이 5,3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10% 이상 치솟았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들의 시름만 더해졌습니다. 계란만 올랐다 하기에는 너무 지금 농수산물을 하나 집어들 때마다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가게에 반영이 되고 하니까. 달걀을 많이 쓰는 빵집이나 카페, 음식점의 재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에 손님들마저 돌아설까 우려돼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겁이 나죠. 객단가가 높지는 않은데 자꾸 원자재는 자꾸 올라가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올리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달걀 가격이 갑자기 오른 건 새학기와 함께 늘어난 급식 수요와 뒤늦은 추위로 달걀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 큽니다. 또 하나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바로 미국으로의 수출입니다.
겨울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 12개 가격이 8,600원까지 치솟은 에그플레이션이 일자 미국은 매달 3천만 개에서 최대 1억 개의 달걀을 수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신선 달걀은 60만 개 정도로 국내 가격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정치적이도 뭐 복잡하고 또 불도 많이 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인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참 어렵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월 뭐 그 100컨테이너씩 막 얘기를 했었는데 6월에 3,300만 개였죠 원래는요. 다만 최근 충청권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와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2% 가까이 떨어지면서 2,55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석 달 만에 700선을 내줬는데요. 당분간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압박 속에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관련 언급이 사안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또 31일 공매도 재개와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규제 압박 여파에 미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점, 원달러 환율 상승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더 커졌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 내린 2,557.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2,600 밑으로 떨어진 건 10거래일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2.59% 떨어졌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3%대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1.9% 하락해 석 달 만에 700선을 내줬습니다. 당분간 시장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각국의 대응과 이에 대한 미국의 역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가 인상되고 나면 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가 또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흐름이 그래도 좀 나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코스피가 좀 올라가던 이런 움직임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 특히 중국과 유럽이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부양을 강구하는 가운데 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주에서 오래산 햇양파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상기후 탓에 수확이 늦어졌지만 품질과 맛은 어느 때보다 뛰어난데요. 다만 농민들은 양파 수입 소식에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고재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넓은 밭에서 오래산 햇양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찍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양파입니다. 오래산 조생양파 수확일은 생육기간 이상기후 때문에 1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난해 늦가을 폭우와 지난 겨울 한파로 병해충이 일부 발생하는 등 양파 생육에 지장을 줬습니다. 이상기후에도 올해 제주 지역 양파 수확 예상량은 3만 2천 톤가량으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고 품질도 좋습니다. 다른 때는 좀 쌍구도 많고 이렇게 물량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상품량이 좋아요. 힘들게 키운 양파 수확을 시작했지만 농민들은 국산 양파 가격의 30% 수준인 외국 양파 수입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한 달 수요량이 11만 6천 톤가량인데 이미 재고량이 소진된 상황에서 수입 양파가 3만 2천 톤가량 시장에 풀렸습니다. 농민들은 햇양파가 5월까지 출하하는 동안 수입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산 햇양파는 예년보다 품질과 맛이 뛰어난 만큼 국산 양파를 많이 애용해 주길 호소합니다. 원래 우리가 양파가 작년보다 생육도 좋고 품질이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전국에 계신 소비자들 우리 제주 양파를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버릴 것 없는 오래산 제주 햇양파가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집단 휴학했던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미등록 휴학 투쟁 방침을 바꿔 대부분 1학기 등록을 선택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뒤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인천 만수동에 있는 5층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 난 강진은 진원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아 이웃 국가들까지 그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는 건설 중인 고층 건물이 무너졌고 중국 윈난성과 방글라데시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공사 중이던 고층 빌딩이 순식간에 와르르 내려앉습니다. 노동자들이 놀라 황급히 몸을 피했고 놀란 시민들은 인근 건물에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태국 수도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0층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현장에서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사람이 잇따랐습니다.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to rescue those people under this construction, that collapse.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상대적으로 얕아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방콕에까지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곳곳이 파손됐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The light started to fall off the floor, the ground, and then we ran down to the building from 25th floor. Can you imagine that? 건물에서 쏟아진 돌 무더기가 거리에 가득합니다. 미얀마 지진 충격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윈난성에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물론 베트남에서까지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의 몸값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휴전 협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뿐 아니라 브릭스 국가 등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포함된다고 꼽았습니다. Можно было бы под эгидой ООН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даже с европейскими странами, разумеется, с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и друзьями, обсуд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введения на Украине врем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 для чег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전황이 유리한 러시아는 휴전이 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군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올해 초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습니다. Russia will continue to receive its military supplies both from its domestic sources and likely from the Iranians and the North Koreans, so it would greatly handicap Ukraine, and of course the longer it went on, the more handicapped Ukraine would become. 최근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푸틴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불과 6개월 만입니다. 파병 대가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은 이제 러시아 2인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입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확정됐습니다. 몸값을 불린 북한이 요구하는 러시아 군사 기술의 이전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구매하는 문제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과 북한 무기 구매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와의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가 뭔지 묻자 모든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러시아 억류 문제와 전장에서의 희생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부 민감 국가에 포함된 게 별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30여 년 전 우리 정부는 민감 국가 포함을 한미협력의 장애 요인으로 간주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자체 핵무장론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 내용을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 가운데 지난 1993년 당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관련 보고입니다. 민감국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 이라크 등과 함께 포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선정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50개 나라가 중점 관리된다고 보고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북한과 함께 민감국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으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의 장애 요인이라며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어떤 기준에 저촉돼 민감국가에 포함됐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인 기준만 설명한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신흥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 무장론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 추진한 독자 핵 무장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도 핵 포기 의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30여 년 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민감국가 해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관세 전쟁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입에 미국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해진 반미 정서와 이민 단속에 미국 여행을 꺼리는 관광객이 늘었고 치솟는 물가에 내수 관광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트럼프의 거친 입에 전례 없는 불매운동으로 맞선 캐나다인들. 미국 여행에도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A lot of our potential visitors, particularly on the Canadian side, they're quite angry. They're quite angry. They're quite hurt by what they see as policy and rhetoric that is attacking. 지난달 미국을 차로 방문한 캐나다인 수는 20% 넘게 줄어 국경 근처 관광업계는 울상입니다. In hotels in states that are closest to the border, we've seen a decline in room demand basically since the inauguration. 유럽에서도 미국 여행 기피 풍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과 러시아 밀착 행보에 반감이 커진 데다 불법 이민 단속을 이유로 거칠어진 입국 심사도 한몫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지고 입국이 거부되거나 구금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인 약혼녀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2주 넘게 구금됐던 20대 독일 청년은 부당한 처우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They put me in chains everywhere, around my stomach, on my hands, my feet. Nobody is safe there anymore to come to America as a tourist. 한 여행조사 기관은 올해 미국행 국제여행이 5% 이상 줄면서 미국 여행업계가 93조 원에 달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부메랑이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면서 내수 관광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일제히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휴가철 여행 취소 물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관세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 지표가 2월 들어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 상승했고 지난 1월보다는 0.3% 올랐습니다.
시장에 이목이 쏠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4% 올라 전문가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았고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배우 하정우가 허삼관 이후 10년 만에 영화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우리 영화들의 깜짝 흥행이 사라지고 외화 대작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면서 극장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비 하자고요. 로비. 번번이 라이벌 회사에 지는 스타트업 대표가 4조 원대 국책 사업을 따기 위한 골프 접대에 나섭니다.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하정우의 세 번째 연출 작품입니다. 어떠한 일에 이 인물들이 모여서 다 각자의 욕망과 생각을 갖고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제일 살면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고 김의성, 박병은, 차주영, 박혜수 등 화려한 라인업과 함께 티키타카 대사의 말맛이 살아있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더 재밌게 하려다 보면 저희가 어떤 생각했던 대사에서 나오는 코미디가 아니라 개인기로 갈 수 있는 코미디가 돼서 하정우 감독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누르고 이처럼 개봉작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연초부터 1000만 영화를 탄생시켰던 전체 극장가는 올해 다소 부진합니다. 1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지만 지난달엔 52%나 감소했습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권상우 주연 히트맨2와 송혜교 주연 검은 수녀들만 100만 이상 관객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장 봉준호 할리우드 작품 미키 17이 올해 개봉작 중 최다 관객을 모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적입니다. 9년 전 800만 명 넘게 동원했던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도 200만 문턱에서 흥행을 멈췄습니다. 지난해 말 오징어 게임 2에 이어 중증 외상센터, 폭삭 수거수다 같은 OTT 드라마가 연달아 홈런을 치며 화제성까지 빼앗아 극장가 부진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산불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불 진화 뒤에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던 경북 안동 지역에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아리 산불 현장에서 뒷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도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차량 접근이 어려워서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새벽 5시부터 중앙고속도로 남안동 나들목부터 서안동 나들목 구간을 양방향 전면 차단한다는 안전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다시 겨울 외투가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 체감온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도 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종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 곳곳에 비나 눈도 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고 어제 마른 눈이 온 강원 산간은 최고 5cm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동쪽 지방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산불 추가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강원 동해안, 호남 그리고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3.5도, 대구가 영상 4.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10도, 창원은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